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협찬금 중개수수료 편법 지급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고발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인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단독 보도 이도원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협찬금 중개수수료 편법 지급 의혹이 있다며 부산시의 수사기관 고발을 권고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증빙 서류 없이 지급했고 협찬 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에도 줬다는 겁니다. 영화제 조직위는 회계상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다른 공공기관이 주의 수준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다이빙벨 상영 논란 이후 영화계와 다시 갈등을 빚을 것을 우려해 고발 여부를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 11일 부산지검의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감사원 권고를 무시할 수 없고 의혹도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영화인연대는 다이빙벨 상영으로 미운털이 박힌 이용관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 수사라며 집단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라면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뒤흔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산에 있는 영화인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번 검찰 고발로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영화계에 미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화계가 부산국제영화제 참여를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이빙벨 상영 논란 이후 불편한 관계인 조직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11일 이용관 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을 부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영화제 협찬금의 중개수수료 편법 지급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권고했고 이 조치에 따른 겁니다. 영화제 조직위는 당시 해명이 끝난 상황에서 굳이 고발로 이어진 건 조직위에 대한 부산시의 불편한 감정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영화단체 연대는 오늘 밤 10시 서울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전면 보이콧을 포함한 공동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집행위원장의 거치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이런 보이콧을 포함한 극단적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도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 조치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이용관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 수사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서도 검찰 고발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민한 부분들 아니죠. 예. 고민한 부분들은 이제 저기 감사원에도 뭡니까 그냥 담당자들 입장에서 판단한 게 감사위원. 영화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영화제 보이콧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영화도시 부산이 받는 타격은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부산시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검찰 고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시장 주민 소환까지 검토하고 있고 해외 영화계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11일 이용관 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일로입니다. 부산영화계와 시민사회 단체를 아우르는 범시민대책위는 이번 고발을 문화적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현 정부가 그리고 부산시가 문화융성을 기치로 내걸고 문화행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에 따른 보복이 명백하다며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한 뒤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을 경우 주민 소환 운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10개 단체가 모인 영화단체 연대도 항의 성명과 함께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영화계의 우려도 큽니다. 칸 영화제 등 세계 영화제를 휩쓴 거장 모센 마흐말바프 감독은 아시아 영화계 전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ah, I mean it is not only necessarily it is cultural and political revenge to all Asian filmmakers. 부산시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처분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심사숙고 후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저희들이 고발하는 게 아니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 그 회계 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위원장 등 총 3명을 부산시의 영화제 조직이 검찰 고발과 관련해 부산 영화계와 시민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해외 영화계도 동요하고 있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를 검찰에 고발하게 된 단초는 바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영화제 조직위는 표적 감사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형평성 논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을 고발한 건 지난 9월 감사원의 고발 권고 조치에 따른 겁니다. 핵심은 조직위가 허위로 7천만 원 가량을 영화제 협찬금 중개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것. 같은 기간 감사원의 또 다른 감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도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이 허위 중개 수수료 문제가 지적됐지만 조치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음악제 개최 용도로 써야 할 1억 2천만 원 가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지만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라고만 통보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만 검찰 고발이라는 이런 강수를 두게 된 것이 다이빙벨 상영을 둘러싼 그 영화제 길들이기가 아니냐라는 것이 영화인들의 그 생각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도 논란거리입니다. 영화제 조직위의 법인 대표는 서병수 시장. 시민대책위는 감독 책임이 있는 법인 대표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원에서 어떤 기관이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때는 상식적으로 사실 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허위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기관 고발을 하도록 했을 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화제 조직이 검찰 고발에 단초가 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반발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경찰과 검찰 중 어디에 고발하는 게 낫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화제 조직위와 부산영화계는 명백한 사퇴 압박이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은 지난달 16일 오후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 국장은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려는데 경찰이 낫겠는지 검찰이 낫겠는지 정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용관 위원장은 알아서 하시라고 답했는데 이를 명백한 사퇴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지역 영화계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발언을 해 사퇴를 압박하려 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장 사퇴 종용에 대한 어떤 발언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저희가 살펴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관계자는 고발 전까지 강수연, 김동호, 이용관 위원장을
수차례 만났고 이 과정에서도 압박이 있었다고 조직위 측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 위원장을 괴롭히려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고, 또 상의를 위해 여러 차례 만났을 뿐 사퇴 압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시에서는 영화제에서 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한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영화제 조직위 측과 압박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부산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부산시의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 검찰 고발과 관련해 전국의 영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이 검찰 고발에 대해 서울에 있는 영화인들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년간 부산 시민이 키운 영화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상영 취소를 요구받는다거나 또 그것을 강행한 이후에 예산이 삭감되고 또 감사를 오래 받고 검찰에 고발되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굉장히 걱정스럽고 유감스럽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했다면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발 조치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지속되어져야 부산영화제가 더욱 가치 있는 영화제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산영화제는 부산 시민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에선 영화제 검찰 고발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살리기 바자회까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산업 및 문화계의 17개의 단체 및 개인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관객은 한 1,000명 관객이 왔었고요. 이 행사에서 모인 수익금의 일부를 부산영화제 변호사 비용 모금에 저희가 기부하기로 합니다. 인터넷 SNS에는 영화제를 서울로 옮기자는 글이 공유되는 등 반발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부산시가 영화계와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년 영화제 때부터 많은 영화인들의 불참석 그리고 작품을 출품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예견이 됩니다. 부산시는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일 뿐 정치적 해석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물론 서울에서도 영화인들이 영화제 탄압을 주장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어 부산시가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이 검찰 고발 사태로 빚어진 독립성 훼손 논란과 관련해 서병수 시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사퇴하고 민간에 맡기겠다는 건데 공언한 대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남휘력 기자입니다. 다이빙벨 상영으로 촉발됐던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종용 논란과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고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서병수 부산시장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서병수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민간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자신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간 시장이 맡아온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맡겨서 좀 더 자율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출범 이후 줄곧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지만 이것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만큼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영화제 조직위는 이와 관련해 정관 개정 없는 사퇴 발표만으론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시가 25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해촉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냈습니다. 지역 영화계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 독립성이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이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 어떻게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전적으로 그리고 투명성 있게 이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이 사실상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으면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유력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오늘은 영화제 측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만 영화제 측이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재위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해결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이번 달 안에 해법을 찾지 않으면 올해 영화제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보도에 이두원 기자입니다. 서병수 시장의 기자회견 핵심은 영화제 측이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재위촉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기습적으로 자문위원 68명을 무더기로 위촉해 정관 개정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영화제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임시총회 요구는 대부분 이번에 부당하게 위촉된 자문위원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집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자회견 하루 만에 영화제 측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문위원은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위촉이었고 영화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관이 개정된다면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재위촉은 없다며 사태 해결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조직위원장을 총회 의결에 따라서 선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관 개정만 이루어진다면 윤곽위원장은 절대로 집행위원장으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오는 8일까지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들을 해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자산인 영화제를 볼모로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입니다. 이번 달 안에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조차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입니다. 부산영화제 구성원의 영화제도 아니고 부산시의 영화제도 아닙니다. 부산영화제를 위한 그 부산시와 부산영화제 구성원들이 모두 부산영화제를 위한 대결단 혹은 대화합의 길로. 부산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부산 시민과 영화인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영화제 측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영화제 집행위 측은 부산시가 오는 15일까지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시기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법원이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 신규 위촉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건 올해 영화제가 과연 제대로 열릴 수 있냐는 겁니다. 이두원 기자가 종합적인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법원이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 신규 위촉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집행위 측이 강행하려던 임시총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영화제 준비. 이번 달부터 참여작 선정에 들어가야 하고 당장 다음 달엔 단기 스텝 모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위 측은 정상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외 영화인들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게 가장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작품을 영화제에 출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년 같으면 오는 7월까지는 초청 작품 선정이 끝나야 하는 상황. 부산시도 자문위원 위촉 무효 확인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진 않고 영화제 정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히 대화로서 일단 정관 개정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 21회 국제영화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충분히 협력하고 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좀처럼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영화제가 제대로 열릴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태가 진정돼 오는 10월 차질 없이 영화의 바다가 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와 영화제 측에서 갈등 그만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산 시민들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영화제 보고 싶거든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는다면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부산 시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영화계가 부산국제영화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전면 참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기보다는 극단의 대치 국면이 벌어지면서 부산영화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한국영화단체연대 등 범영화인 비대위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전면 참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영화제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산시의 독립성 보장 조치를 촉구했지만 가시적인 대책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범영화인 비대위는 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감독조합, 시나리오 작가조합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영화인들로 지난 2006년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이후 10년 만에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부산영화제는 굉장히 자율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된 거죠. 프로그래머들이 다양한 영화를 선정하고 또 그러한 다양한 영화가 관객들을 편하게 만나는 그러한 축제로서 영화제로 돌아오기를. 이에 대해 부산시는 영화인들과의 대화와 함께 영화제의 정상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도 이제 우리 지역 참여성이라든지 뭐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정관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영화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로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영화인들 보러 가는 것도 이제 반 넘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영화제가 열린다고 해도 별로 주목되지도 않을 것 같고 부산시에서도 그만큼 손실도 좀 따를 것 같아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제 역사상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화제의 주인인 부산 시민에게 돌아갈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태 수습을 위해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이 복귀하는 방안에 대해 부산시에 이어서 영화제 집행위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영화제 개최까지 시간이 부족한 만큼 양측의 합의가 시급합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영화제 사태 중재안의 핵심은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의 복귀입니다. 임시 조직위원장으로 돌아와 부산시와 집행위의 갈등을 봉합하고 영화제를 정상 개최하는 겁니다. 부산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정관 개정은 나중에 하고 먼저 김동호 위원장을 영입해서 하자라는 그런 대안이 나온 걸로 생각하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화제 집행위는 공식 제안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부산시가 먼저 제안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일지 그걸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의 복귀 카드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걸로 기대되지만 문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영화제 스폰서 계약과 작품 선정, 경쟁 부문 심사위원 선정 모두 예년에 비해 지지부진한 상태로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한편 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는 다음 달 2일부터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영화제 집행위의 공감을 끌어내는 중재안이 제시된 만큼 시민의 자산인 영화제의 정상적인 개최를 위한 양측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갈등 사태가 1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복귀하는데 부산시와 집행위가 합의하면서 올해 영화제 정상 개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강수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영화제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을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인 겁니다. 해왔던 그런 명성과 이런 것이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영화제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공통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면적인 정관 개정은 내년 2월까지 시간을 두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영화제의 독립성과 책임성, 지역 참여성을 담기로 했으며 김동호 신임 조직위원장이 주도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합니다.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끌다간 올해 영화제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막판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영화제 갈등 사태가 1년 8개월 만에 일단락돼 외형적으론 영화제의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해졌지만 이미 영화제 보이콧을 선언한 영화인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남은 숙제입니다. 그동안 벌어진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부산 시민입니다. 부산시와 집행위가 영화제의 정상적인 개최와 독립성이 보장된 정관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첫 민간조직위원장에 김동호 명예집행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가 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전면적인 정관 개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1회부터 15회까지 이끌었던 김동호 명예집행위원장이 첫 민간조직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임시총회에서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맡는 정관을 폐지하고 민간조직위원장을 선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에 따라 새로 선출된 김동호 조직위원장의 첫 일성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 개최였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또 영화계의 영화제 보이콧 철회를 위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은 전면적인 정관 개정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전까지 이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정관 개정 시기와 관련해선 영화제 측과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신인 김동호 위원장은 일련의 영화제 사태를 의식한 듯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며 성장통을 겪은 부산국제영화제의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 구성을 바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관 개정안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어제 저녁 비공개로 개최된 조직위원회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정관 개정안을 오는 22일 총회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두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조직위원회를 이사회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이사회로의 구조적 변화는 유관기관장 등 당연직 임원이 주축이 되는 구성을 탈피하겠다는 의미로 이사회의 영화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대폭 늘려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호 조직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직위가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인 명칭도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반해 총회에서의 의결권의 범위는 줄어듭니다. 당초 조직위원과 집행위원, 자문위원 모두가 의결권을 가졌지만 조직위의 이사회 변경과 함께 이사와 집행위원만 의결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제 조직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다듬어 오는 22일 임시총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영화제 개최까지 불과 80여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뤄진 전격적인 조직위의 결정은 영화제 참여 거부를 결의한 영화계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영화제를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뼈아픈 성장통을 겪으며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던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영화인들의 참여 거부 결의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영화제 파행을 막기 위해 영화계의 대승적 결단을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일이 10월 6일.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관 개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이콧을 선언했던 국내 영화인들의 참여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영화제 집행위는 2주 전 정관을 개정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새로 명시한 이유로 이들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지만 유보적인 입장은 여전합니다. 아직까지 보이콧을 철회하고 있지 않는 4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설득도 같이 하고 또 이런 4개 단체가 영화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 부문은 크게 한국영화와 아시아영화, 월드영화로 나뉩니다. 문제는 국내 영화계 참여 거부 선언으로 한국 영화 출품이 저조하다는 것. 당초 7월 말로 잡았던 출품 마감 기한이 오는 8일까지 연장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빨리 정상 개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이 함께 성장시켜 왔다는 점에서 정상 개최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고려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정적 개최를 위해서 한국 영화계도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선 안정적 개최 후 부산 영화제에 대한 평가. 영화제 개막을 공식화하는 개최 기자회견이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영화계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이제 성년을 넘어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지난해와 비슷한 301편의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개막작으로는 장률 감독의 춘몽이, 폐막작으로는 이라크 후세인 하산 감독의 검은 바람이 선정됐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작은 술집을 운영하며 전신마비 아버지를 둔 젊은 여성과 세 남자의 유머러스한 이야기. 개막작으로 선정된 장률 감독의 영화 춘몽입니다. 날카로운 현실 비판을 시도했던 장 감독은 이번 영화에선 분위기를 바꿔 유쾌한 장면을 통해 관객들에게 꿈과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주연을 보시게 되면 한예리 씨 말고 양익준 감독이나 박정동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이 주연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약혼한 한 이라크 여성이 IS에 납치돼 삶이 달라집니다. 천신만고 끝에 탈출하지만 가족의 배척으로 고통받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여성.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라크 영화 검은 바람이 폐막작입니다. 폐막작 검은 바람은 전통적 가치관과 종교 간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그린 작품으로 하산 감독의 3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었던 20일의 부산국제영화제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69개 나라 301편의 영화가 초청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특별기획으로 지난 7월 고인이 된 그리스의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 회고전과 콜롬비아 영화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27일 개폐막작 예매와 29일 일반 상영작 예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2년 전 영화진흥위원회가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삭감해 파장이 일었는데 여기에도 외압이 작용해서 지금 특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5년 4월 영화진흥위원회가 작성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지원심사회의록입니다. 직전 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 상영된 뒤 열린 건데 주요 안건으로 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이 다뤄집니다. 14억 6천만 원에서 반 정도 깎아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한 위원이 발언하자 다른 위원들이 경쟁적으로 예산 삭감 규모를 제시합니다. 예산을 깎기 위해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급기야 다른 위원이 삭감 규모가 너무 크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빙벨 상영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예산 삭감 경위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있고 이미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진이 전직 본부장 등 관계자 3명을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특검은 예산 삭감이 문체부나 그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부산시 관계자 모든 분들이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진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부산영화제가 자생력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지원금을 전년 대비 부분 삭감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는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 과정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작동했던 것으로 보고 관련자 신병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혀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부당하게 지원금이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함께 영화제 탄압 실체에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두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5년 4월 영화진흥위원회가 작성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지원심사회의록입니다. 다이빙벨 상영 이후 열린 회의에서 영화제 예산을 의도적으로 깎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전년도 14억 6천만 원에서 8억 원으로 지원금이 삭감됐고 특검은 그동안 영화제 사무국 자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영진이 전직 본부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저희 그때 관계자들이 그때 특검을 소환돼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특검에서 가져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 박영수 특검팀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문체부의 압력으로 예산이 삭감됐다는 진술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진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냥 됐다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심사위원회에서. 한편 시민문화연대가 영화제 검열에 대해 서병수 시장 등 3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부산지검 형사 1부로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이 영진이의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이 부당하게 삭감된 점을 확인한 만큼 이어서 부산시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특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확대되면서 다이빙벨 상영 논란으로 빚어진 부산국제영화제의 파행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와 관련한 검찰의 고발 사건 수사도 본격화되면서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두원 기자입니다. 다이빙벨 상영 논란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 2015년 11월 당시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만나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을 하려는데 경찰이 낫겠는지 검찰이 낫겠는지 정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다이빙벨 상영으로 인한 사태 압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서병수 시장이 김종덕 장관의 전화를 받고 다이빙벨 상영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서 시장과 전직 부산시 문화관광국장 2명을 고발해 부산지검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 1부장을 주임 검사로 하고 그 아래 주무 검사를 둬 수사팀을 짰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긴장한 모습입니다. 공 변호사하고 이제 의논을 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뭐 답변서 나름 그 논리 구성해서 뭐 준비해서 그냥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된.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부산시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를 압박했던 이게 된 전반적인 수사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던 인물들에 대한 뭐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당시의 문화관광국장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해야 될. 사상 초유의 특검과 검찰 동시 수사 상황을 맞은 부산시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최근 세월호의 인양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가 세월호 침몰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면서 촉발됐던 영화제 파행 사태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3년 전 이 사태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정부 예산 지원이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는 이게 더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는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활동을 다룬 다큐 다이빙벨을 상영한 이후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이듬해부터 정부 지원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이 확인됐지만 올해는 국내 6곳의 영화제에 대한 지원 예산이 모두 축소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예산 확보가 여의치가 않다면 불가피하게 올해 저희가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또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스폰서 확보라든지 다양한 예산 확보의 창구를 열어놓고 2015년 당시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깎는 바람에 남은 예산이 모두 불용 처리되면서 35억 원에 이르던 정부 지원 규모가 이듬해인 2016년엔 32억 원으로 또 올해는 25억 원으로 줄줄이 삭감되고 만 겁니다. 파행 사태로 촉발됐던 영화제 보이콧도 일부 풀리긴 했지만 부산영화제를 둘러싼 감정의 골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물론 상처를 추스리는데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아직도 상처가 많이 회복이 안 됐고 그다음에 말한 것처럼 그 과정에서 본연에게 생긴 내부의 갈등, 대립 또는 이제 그 인적인 피해. 또 다이빙벨 상영으로 촉발된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과 검찰의 수사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두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부산국제영화제 탄압 사태의 진실은 인양되지 않고 있고 블랙리스트 후유증도 여전합니다. 진상규명과 영화제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영화제 사태 후유증으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에 빨간불이 켜졌었는데요. 국비 지원이 줄어든 데다 자체 수입 전망도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예산 회복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올해 예산안은 112억 원. 국비 지원금을 지난해와 같은 9억 5천만 원으로 예상했지만 기대는 깨졌습니다. 1억 9천만 원이 잘려나갔고 2014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다이빙벨 상영 이후 깎인 예산을 자체 수입으로 채워야 하지만 올해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해 영화인 보이콧 등으로 입장권 판매 등 자체 수입이 17억 원가량 줄었고 잉여 적립금도 5억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부산시 지원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협찬으로 40억 원 이상을 채워 넣어야 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권 교체가 이뤄져 원래대로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많은 영화인들이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 원상회복 그리고 더 이상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예산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구체적인 움직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추경에 가능하면은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볼 거고요. 이것 관련한 그 토론회를 곧 아마 국회에서 개최를 할 겁니다.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각광받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